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한 가운데 최근에 주요국 증시에는 좀 반등 흐름도 회복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M7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만큼 앞으로 시장의 키워드가 관세에서 실적으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안에서도 현대차랑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증시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는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압박의 정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불법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 압박을 하다가 4월 11일을 기점으로 상호 관세는 90일을 유예했고 4월 9일을 기점으로 유예했고 네. 4월 11일을 기점으로는 여러 IT 기기 품목들을 반도체에 합치면서 관세를 좀 면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왔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 트럼프가 가할 수 있는 관세 정책의 압박 강도는 최고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기점으로 코스피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락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여지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국 관세 정책 외적으로는 좋은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지난주에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2는 6번 연속 금리 인하했고 7번 연속 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좀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국,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난유에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미국 이외의 지역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변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한미 협상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상 협상에 돌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압박만 해오다가 네. 이제는 그걸 풀어내기 위한 흐름들이 돌입했다라고 네.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 90일 정도 유예를 한 뒤에 협상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글로벌 증시가 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여줬고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와 무역 협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고 또 일본과 협상에 있어서는 미국이 뭘 정확히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주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들은 조금씩 아웃라인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견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이든 무역이든 중국 견제를 하라는 뉘앙스를 내비쳐 왔고 그리고 기술 안보, 에너지, 그리고 한국만 국한해서 본다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의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본다면 일단은 관세에 대한 상한선, 압박의 최고점은 인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아질지, 얼마나 진정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서 지금 이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안도할 수 있는 변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호관세 유예 기간 안에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풀어내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방위비 분담이나 LNG, 조선업 투자 이런 것들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예상하십니까? 일단 일본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언지를 줬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방위비 분담은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여튼 이 의제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한국 재정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LNG, 조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국 LNG 관련된 그리고 한국 조선 관련된 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산업적으로는 좀 이해득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브리핑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태양광이나 2차전지 소재 이쪽들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이라서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이해득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과 관련해서 품목별 관세 영향에 당연히 주목을 해야겠고, 특히 반도체 협상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기업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강도였다면 네. 뭐 저희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최근 들어서 한 발 물러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책의 흐름들이 대중국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둘러싼 그리고 중국 외의 공급망을 좀 더 탄탄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좀 더 견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고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도 관세 발표를 앞두고서는 관세 영역, 관세 범위, 국가, 관세율은 트럼프가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방향성보다는 트럼프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팔로우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의 내수 회복을 기대하면서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신증권에서 작년 11월 연간 전망을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 네. 미국이 힘들어진다,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 외적으로만 본다면 좋은 변화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많은 비중이 중국에 뭐 편중돼 있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5.4가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비 부양 정책, 이구 안심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구 안심 보조금 대상이 그동안에는 자동차, 가구, 가전에서 국한되었다면 올해부터는 IT 기기까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20일까지 수출 보신다 하더라도 다른 산업들은 좀 부진했던 데 반해서 반도체만 좀 독특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들 네. 또한 이런 변화들을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두셔야겠고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관세 우려로 실적이 뭐 양호함에도 좀 부진한 흐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4월 수출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관세 협상이 어쨌든 좀 진전이 된다면 이런 우려들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주가 레벨은 그런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PER은 지금 4배 초반이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7배 후반, 8배 초반, 8% 초반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딥밸류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 지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품목 관세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오늘 업사이드를 높여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들을 그러니까 25% 품목 관세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선반영한 가격대에서 이 부분이 좀씩 풀려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자동차들은 이제 미국에 직접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껴나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망가지거나 악화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은 실적들, 네. 나은 수출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간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 4주 내에 중국과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이 있다면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트럼프 일기 네. 때도 90일 유예한 뒤에 본격적인 미중 무역 협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그때 일기 때와 현재가 다른 점은 중국이 많이 컸다라는 거죠. 중국 규모,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압박 규모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원하는 대화를 원하긴 하지만
둘 다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교착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의 장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기보다는 뭐 여전히 간극은 크지만 서로 좁혀가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트럼프 일기 때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90일 유예 이후 본격적인 미중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들어가면서 시장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대화가 있다는 점들은 단순히 미중 대화를 넘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부분들이 더 완화될 수 있다, 한 발 더 물러설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동안 굉장히 억눌렸고 굉장히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또 다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 변동도 그렇고 미국 자산 시장 뭐 전체에 대한 좀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많이 지금 뭐 그래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는 뭐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그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충분히 가격 조정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다만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2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던 데 따른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내 저점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신흥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레벨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걱정한데 반해서 중국,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기는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들이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 이외의 자산 선호도를 높이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단순하게 최근 몇 달에 벌어진 게 아니라 올해 연초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흐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최선호 국가에서 조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 채권금리 또한 지금 정점을 찍고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낙폭이 컸던 빅테크 종목들 나스닥이 좀 반등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채권금리 향배와 맞물려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조금 더 확인하신다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기점으로 네.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반등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1분기에는 미국 지역과 이제 비미국 지역의 차별화가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 네.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깨지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 와중에 연준은 풋을 좀 잘랐죠. 연준 네. 위원장이. 뭐 물론 연준 위원들 간의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자체에서도 미국 이외 지역, 특히 중국이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개선을 시켜나가고 유럽도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미국만 정점을 찍고 좀 꺾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2.3% 성장을 예상했던 상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고 추가적인 금리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24년과 작년과 정반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경기가 부진하고 미국만 경기가 좋다 보니까 미국 관련된 자산, 미국 증시만 올랐다면 올해는 그와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가 여기서 좀 반등은 있다 하더라도 약세압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미국 이외의 지역들에 대한 자산, 증시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랠리를 이어갔던 미증시는 다소 쉬어가고 비미국 증시가 좀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입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평가 매력도가 컸는데 우리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저평가라서 매력도는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온 것도 없이 다시금 좀 더 내려왔죠. 그리고 작년 10월 저점, 작년 12월 저점 깨버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 국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고요. 그리고 3년 만에 추경이 편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는 여러 경기 부양 관련된 정책들, 산업 부양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대외 변수도 있겠지만
대내적으로 한국 증시를 억눌렀던 변화들이 압박들이 좀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반대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 그리고 국내 소비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비껴나 있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충격을 받더라도 PBR 0.8배 수준 정도 그래도 지지하면서 좀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밸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그렇고 여전히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좀 내려가 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 원달러 환율은 1,410원, 20원대에 아직 머물러 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가 여전히 고점권입니다. 살짝 쉬긴 했어도. 네. 근데 이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아마 시장 외국인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이 둘 간의 흐름을 좀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달러보다 더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달러보다 원화가 더 강해야지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다만 선물 시장 쪽에서는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이후 선물 매매에 있어서는 고점 대비 한 6조 정도를 팔면은 바닥을 잡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6조 정도를 매도한 뒤에 다시금 매수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은 보통 현물 시장의 변화를 조금씩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실적 그리고 뭐 미국 실적도 그렇고 한국 실적도 그렇고 이런 변화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이런 변화에서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는지가 아마 원달러 환율 레벨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게 된다면 외국인 현선물 수급이 개선되면서 충분히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보다 원화가 더 강해야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동안 1분기도 그렇고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2분기에도 연기금의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올해 목표한 국내 주식 비중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연기금 성격상 시장을 상승을 이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수급의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과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코스피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연기금 순매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면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크게 출렁였던 데 반해서 올해는 연기금 순매수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시장을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초 시장이 폭락할 때도 연기금이 일평균 1,0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좀씩 안정을 찾아가는 수급 변수를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 이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가운데 중요한 변수는 또 외국인입니다. 연기금을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순매수 전환할 때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아마도 2분기 중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와 원달러 환율 흐름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전환 여부가 아마 4월, 5월, 6월 시장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랑 SK하이닉스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22일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테슬라의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실적 전망 자체는 좀 불안합니다. 네네. 실적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24년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는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고 주가도 충분히 낮아져 있는 수준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결과가 큰 쇼크가 아니라면 오히려 분위기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적 가이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 또는 올해 실적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기업 입장에서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ASML이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 세계 탑티어급 기업이 실적은 잘 나왔고 이익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이번 실적 시즌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상에 부합하는지, 예상보다 좋은지 또는 예상보다 나쁜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관련해서 이제 부진했던 2차 전지 전망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올해는 이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 전환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레벨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 번곡점에서 추가 급락보다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볼 것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본다면 중국도 경기 부양 금리나 유럽도 금리나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중국 유럽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까라는 것들 이전에 이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수요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금리도 안정되고 달러도 안정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반등을 하면서 소재 기업들의 반등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대응은 아마 소재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레벨보다는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아마 올해 가격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레벨은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AI 버블 우려도 있고 관세 이슈도 있고 좀 뭐 그래도 악재가 좀 그동안에 최근에는 좀 반영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뭐 LS 일렉트릭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대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 내일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도 대기 중입니다. 전력기기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큰 흐름에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도 잘 받을 거고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출렁임은 있지만 이게 꺾이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뭐 실적 결과에 따른 급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또 빠진다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 가는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른 등락이 있다면 저희는 좀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 등락보다는 큰 흐름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에 비해서는 추경 규모가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내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 규모에 대한 네.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없었던 추경이 들어왔고 그리고 경기 부양 소비에 좀 포인트가 맞춰진 추경이고 그리고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번 관세 이슈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AI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추경이 편성되었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또 다른 추경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이 중요했지 규모가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금리 인하죠.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추경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한국 내수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수주 특히 내수주 중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내수주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통주도 많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화장품 그리고 뭐 음식료
이런 업종들까지도 전반적인 내수 관련된 플러스 수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따라서 내수주, 수출 모멘텀 있는 내수주도 주목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운 순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이 조금씩 매수에 나서야 될 시점인지 투자 전략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신증권에서 작년에 올해 전망을 하면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하반기에 들어올 조정이 좀 빠르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PBR 0.8배를 확인했고 미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나 변동성 지표 또한 최악의 상황, 최정점을 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등락이 있다면 좀 매수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기 조정에 그칠 것들이 아니라 중기 조정을 거친 데 따라 향후 흐름들은 중기 상승 추세가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잠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겁먹기보다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마인드로 투자 전략을 펼쳐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업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관심권에 두고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이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신다면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 그리고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구경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바이 앤 홀드 또는 저점 매수 전략이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의 조정이 다소 좀 빨라졌다. 상승 잠재력은 그래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업종들 흔들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